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의 고교생활과 서울대학교 입학 준비를 주제로 발표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김산입니다. 발표는 학교 수업과 동아리 활동, 나의 공부 방법, 그리고 서울대학교 입학 준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학교 수업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정보 시간에 처음 플레이봇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플레이봇은 저기 왼쪽에 있는 코드를 작성하여서 오른쪽에 있는 로봇을 움직이는 간단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저는 플레이봇의 재미를 느껴서 방과 후에도 스스로 플레이봇을 더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 플레이봇을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딩을 갓 접한 제가 게임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저는 코딩의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PC방에 가서도 혼자 코딩을 할 정도로 열심히 게임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노력을 하니 게임이 완성되었고 저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완성된 게임을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해보면서 저의 뿌듯함을 느꼈고 코딩에 더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보 선생님께서는 플레이봇 개발자분과 아는 사이였고 제 게임을 보고서는 되게 재밌어 하시면서 플레이봇 개발자분에게도 한번 보내드려라 하고 메일 주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게임을 플레이봇 개발자분에게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분께서도 제 게임을 보시고는 되게 흥미로워 하시면서 이 게임을 플레이봇 사이트에 올려도 되겠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첫 작품이 플레이봇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록되지 않아서 입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제가 생각이 담긴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저는 2학년 때 IoT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친구와 함께 팀을 만들어서 교내 메이커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이때 만든 작품이 교실에 있는 전자기기, 즉 TV, 에어컨, 선풍기, 전등을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음성으로 제어하는 장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 사진이 스마트폰 앱의 화면입니다. 여기서 전자기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음성인식 그리고 터치를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으면은 아두이노를 통해서 전자기기를 제어하게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전등을 제어하는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전등의 스위치에 설치해서 전등 스위치를 직접 눌러서 전등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스마트폰 앱의 소스 코드입니다. 저는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IoT 프로그래밍이 제 적성에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저는 IoT 개발자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외에도 기타 여러 활동들을 한 것이 많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IoT 공기질 센서로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것은 중력 가속도 측정 장비입니다. 물리 시간에 단진자를 통해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저는 직접 장비를 제작해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C 언어를 통해서 구현한 지뢰찾기 게임입니다. 저는 여기에 말씀드린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활동의 양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제 호기심을 충족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IoT 개발자라는 제 꿈을 더 키워나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제 학업에도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벡터나 행렬, 미적분 같은 수학적 개념과 그리고 중력, 마찰력, 관성 같은 물리적인 개념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전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한 내용이 시험 때만 사용이 되고 시험이 끝나면은 금방 잊혀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딩을 통해서 제가 배운 지식을 직접 적용해 보니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더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는 학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크게 5가지 방법을 지키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특이한 것은 저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인강도 듣지 않으면서 스스로 공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많은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였는데 저는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서 익혀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독학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생각을 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들은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연구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속의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여서 공부하는 내용을 더 깊고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밤을 새지 않고 낮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보면은 밤을 새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는 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생활 패턴이 뒤바뀌게 되고 결국 신체 리듬이 깨지게 돼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이 안 좋게 되면은 결국 공부를 오래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성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늦어도 1시에는 잠자리에 들었고 대신에 낮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기를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암기를 할 때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외우곤 하는데 저는 이런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것은 읽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암기할 내용을 쓰지 않고 틈틈이 여러 번 읽으면서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갔습니다. 이는 곧 공부를 할 때 지적 호기심을 갖고 공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 교과서 속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고 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공부가 따분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낀다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과목을 즐겁게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학과 물리 같은 과목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공부하였기 때문에 수험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공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건강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다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고등학생 때에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건강 그리고 체력입니다. 저는 건강을 기르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매일 30분씩 자전거로 등하교하고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되게 못했습니다. 못했다기보다는 공부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열심히 노력해서 제 영어 성적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기초 문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초 문법부터 시작했습니다. 품사부터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쌓아 올라가면서 문법을 정리하였고 문법을 정리한 다음에는 독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독해를 하려 보니 지문에 있는 단어를 아는 것이 없어서 독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어장을 사서 외워보려고 했지만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은 잘 외워지지도 않았고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해를 하며 제가 모르는 단어를 직접 단어장에 정리해서 암기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직접 작성한 단어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50개, 많게는 100개씩 단어를 정리하면서 암기하였고 이렇게 2년 정도 암기를 하니 단어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다시 독해로 돌아와서 독해를 하고 그러다가 모르는 단어가 가끔씩 나오면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며 나가면서 제 영어 실력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수학, 과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자습서를 읽고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자습서 중에서 설명이 가장 자세한 자습서를 골라서 자습서를 읽으면서 개념을 예습하였습니다. 이때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보통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표시를 해두었다가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해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는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공식을 꼭 한 번씩은 유도해보고 넘어갔습니다. 공식을 유도해보면은 공식에 담겨진 원리와 공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되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공식을 이해하기도 더 쉬워지고 암기하기도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만약 시험에서 공식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공식을 바로 유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 수업을 통해서 개념을 다지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공부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설명을 들을 기회가 학교 수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제가 배운 예습을 한 지식과 그 선생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비교하면서 들어서 개념을 다졌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선생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알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질문에 대한 다른 관점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 시간에 특히 발표를 많이 하였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제 풀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또 친구들의 다양한 풀이를 보면서 이런 문제를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는 문제집 그리고 기출문제에 있는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제가 공부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대학교 입학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안에는 공부에만 매진하여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글쓰기가 되게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서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제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자라는 생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 자기소개서는 화려한 어휘나 고급스러운 문장이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고등학교 생활을 최대한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소개서에 제 성장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안 한 활동은 생활기록부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내용을 서술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제가 성장한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그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느낀 점,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성장한 것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과 관련 지어서 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전공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된 활동을 해왔고, 제가 이 전공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드러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한된 글자 수 안에 자신을 잘 녹여내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글자 수 제한을 금방 넘었습니다. 이 내용도 쓰고 싶고 저 내용도 쓰고 싶고 하다 보니까 금세 글자 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지 따지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자기소개서를 글자 수 안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부담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저는 우선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먼저 숙지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한 활동들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활동들을 남에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에 대한 예상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연습을 할 때 동영상을 찍어서 다시 되돌려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말하는 모습을 촬영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면서 제 목소리의 크기나 말투, 그리고 표정 등을 다시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모의 면접을 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나고도 놀지 않고 학교에서 늦게까지 남아 선생님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실전과 비슷한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전에서 긴장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면접날 아침 정문 샤를 보면서 되게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면접장에 들어가니 교수님이 편하게 대해주셨고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면접을 보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